80대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고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젊다는 말을 들어도 막상 아픈 데가 한두 군데는 있으실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한 끼를 때운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즉, 음식이 사람을 병들게 하며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으며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막힌 혈관 뚫어주면 질병을 고치고 노화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혈관 질환으로는 뇌졸중, 심근경색, 복부대동맥류, 하지동맥 폐색증과 버거시병, 당뇨발, 하지정맥류, 심부정맥혈전증, 림프 부종 등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중요한 혈관인데도 혈관 관리에 대해서 무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혈관외과 전문의로서 30년 동안 환자를 진료한 혈관 질환 최고 권위자 삼성서울병원 김동익 교수가 전하는 올바른 혈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며 우리 몸 안에 혈관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한 부위에 병이 생기면 몸 안의 다른 곳들도 건강할 리가 없겠죠. 따라서 혈관 관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 내용의 일부만 알려드리니 시간 내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저자의 뜻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혈관이 노화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성인병으로 잘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은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혈관 노화의 주된 원인이며 담배는 니코틴의 영향으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역시 혈관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 탄력성을 회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 조절을 통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기존 성인병을 잘 치료받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혈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혈관에 기름 덩어리가 생기고 동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 범위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유지해야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콜레스테롤의 주범이 기름진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약 70%에서 80%는 간에서 합성된 것이며 음식을 통해 제공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간 기능이 정상인 경우 음식을 통해 섭취한 것과 인체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 비중을 고려해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정상이라면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정상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지나치게 줄이면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및 담즙산 생성에 이상이 생기고 조직 세포막 기능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과 효능을 알려주세요. 성인병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음식을 적정 범위에서 즐겨도 무방하지만
성인병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엄격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려드리는 혈관에 좋은 음식 중 평소에 드시던 식품은 꾸준히 드시고, 새로 알게 된 식품은 기억해서 다음에 꼭 드시길 바랍니다. 개수가 여러 개이니 참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단호박, 고구마, 토마토, 블루베리, 가지, 대파, 마늘, 표고버섯, 브로콜리, 사과, 배, 귤, 아보카도, 딸기, 귀리, 와인, 양파, 올리브유, 견과류, 우두, 잣, 아몬드, 땅콩, 보리, 콩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전어, 꽁치, 청어, 현미, 메밀, 수수, 미역, 다시마, 카레, 해바라기씨, 옥수수유, 미강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이 있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육류, 유제품, 제과류, 파뮤 등 트랜스지방,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 당질, 청량음료, 설탕, 국수, 빵, 염분, 찌개, 탕류, 소금, 된장, 젓갈, 장아찌류, 소시지, 햄 등 술, 달걀, 노른자,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정상인 기준 1일 1개에서 2개 정도는 해롭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일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양파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는 항염증 기능이 있어서 동맥과 정맥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따라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 등이 있습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줍니다. 시금치, 양배추 등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질산염은 인체 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의 경직도를 완화시키며 일산화질소를 생성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알기닌, ALA,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는 혈관을 확정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혈류 개선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토마토는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와 혈액응고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딸기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생강은 혈압을 낮추며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물질과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인체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을 늘려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망이 넓어지고 혈관들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동맥혈관의 가장 내면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뿐만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이 많아지며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나온 땀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 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스트레스가 해소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상인은
운동 능력의 50% 정도부터 시작해 85%까지 점차 높이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 등 심장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의 경우 더 낮은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운동을 알려주세요. 유산소 운동은 인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체지방이 제거됩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킵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폐, 심장 기능도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적당한 강도로 10분 이상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운동으로서 조깅,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등이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단거리 전력 질주, 다이빙, 역도, 필드하키, 근력 운동 등이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거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지만 기초대사량을 늘려주고 체지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으므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혈압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한 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조직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동맥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며 모세혈관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은 근육을 수축시켜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심장질환 환자라면 광범위한 근육을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근육이나 인대 등을 충분히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면 몸 전체에 갑자기 피가 몰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끝난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정맥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리에 있는 정맥피를 중력을 이겨내면서 심장으로 정맥 혈액을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맥은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며 정맥과 동맥의 가장 큰 차이는 혈관 내부의 압력입니다. 동맥은 심장 펌프의 힘으로 인해 동맥 내부 압력이 높은데 정맥은 내부 압력이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서 있는 자세에서는 중력 때문에 다리에 있는 정맥피가 심장으로 이동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력을 이겨내면서 심장으로 정맥 혈액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정맥 혈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정맥 혈관 내부에는 신체 끝에서부터 심장으로 정맥피를 흐르게 하면서 역류를 막아주는 정맥 판막이 있는데 만일 정맥 판막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있는 정맥 혈액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이게 되고 결국에는 다리에 존재하는 표피 정맥들이 부풀어 하지 정맥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맥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장단지에 있는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맥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정맥혈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정맥 혈관을 만드는 운동 9가지를 알려드리겠으니 몇 가지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는 영상을 멈추고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1. 다리 올리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면 말초에 있는 정맥피를 배출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허공의 수직으로 올려서 약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후 다리를 내리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가슴에 닿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까치발 들기. 서 있는 자세에서 까치발을 들고 수초간 유지한 후 내리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장단지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 다리 근육 속에 있는 정맥피를 배출시킵니다. 3. 자전거 타기. 자전거가 없는 경우에는 누워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누운 다음 다리를 올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발을 굴리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4. 걷기. 장딴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도록 걷습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수영. 수영은 다리에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맥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딴지 근력을 키워 장딴지 근육의 정맥 펌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6. 발목 운동. 발목을 구부리고 펴는 운동 혹은 발목 회전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장딴지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 다리 근육 속에 있는 정맥피를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7. 발가락 구부리기 운동.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8. 요가. 요가는 근육을 이완시켜 정맥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복부를 구부려서 복압을 증가시키는 자세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정맥순환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 사이드 런지 운동.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후 한쪽 다리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리면서 반대편 다리를 쭉 펴서 잠시 멈춘 후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어서 반대편 다리로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장딴지를 기준으로 보면 정맥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복압이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맥 혈류에 방해가 되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맥순환에 도움이 안 되는 운동도 있나요? 정맥순환을 방해하는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거운 기구 들기. 다리로부터 배출된 정맥피는 복부에 있는 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이송되는데 역도와 같이 복부 내강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운동을 하면 정맥피가 심장으로 이송되기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다리에 있는 정맥피가 복부로 흐르지 못해 정맥 판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가 역류해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도를 한다면 누운 자세에서 가벼운 무게의 기구를 드는 것이 좋고 기구를 들어 올릴 때에는 숨을 내쉬도록 하며 역도 후에는 즉시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리에 압박 스타킹을 신고 운동하는 것도 정맥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2.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는 배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하지 정맥 판막 부전증이 있거나 하지 정맥류가 있는 환자는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3. 하이힐 신고 걷기. 하이힐을 신고 걸으면 장딴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반복 작용이 적어져 정맥 혈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달리기. 장시간 달리기를 할 경우 정맥 혈류 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다리 부종이 있는 경우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이 있을까요? 다리 부종의 원인은 정맥 순환 혹은 림프액 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맥과 림프액은 중력에 대항해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를 이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력을 이용한 운동을 통해 부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있는 하체를 높이 드는 운동과 마시지가 치료의 중심이 되는데 먼저 모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팔다리를 허공에 높이 들어 약 1분에서 2분간 흔들어준 후 바닥에 내려 휴식을 취합니다. 두 번째로 롤링 운동이 있습니다. 폼롤러라는 기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폼롤러를 놓은 다음 다리를 그 위에 올려 앞뒤로 다리를 문지릅니다. 그리고 림프액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전거 타기, 걷기, 까치발 들기, 발목 운동 등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고 운동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부종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장시간 다리를 꼬아서 앉는 습관. 2. 하이힐 신는 습관. 3. 배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옷을 입는 습관. 4. 장딴지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습관.
지금까지 혈관 관리의 중요성과 혈관에 좋은 음식, 혈관에 좋은 운동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책의 내용 중 일부만 알려드렸으니 시간 되시면 책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저자의 뜻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